수도권은 내일부터 그리고 모레부터는 전국이 멈춤의 길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 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합니다. 5명 이상은 식당에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스키장과 해돋이 관광지도 문을 닫습니다. 전국에 적용되고 지자체가 바꿀 수도 없습니다.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을 잠시 접어둬야 할 때입니다. 먼저 어떤 게 달라지는지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는 모레 24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는 내일 23일 0시부터 5명 이상 함께 식당에 가선 안 됩니다. 식당에는 5명 이상 예약하거나 함께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테이블 간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하고 그게 어렵다면 자리를 띄워 앉아야 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칸막이 설치가 필수입니다.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명이 4명씩 나눠 각각 테이블에 앉는 것도 해선 안 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는 5명 이상 개인적인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규정했지만 이외 지역은 권고만 하기로 했습니다. 겨울 스포츠 시설은 아예 문을 닫습니다. 스키장은 물론 눈썰 매장도 포함입니다. 실내외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약 180곳 모두 해당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절반까지만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텔과 모텔, 리조트와 게스트하우스 등 모든 숙박시설이 해당됩니다. 객실당 정원을 넘을 수도 없고 연말 행사나 파티를 열어서도 안 됩니다. 새해 소망을 빌기 위해 관광 명소를 찾으려고 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아쉽게도 올해 해넘이와 내년 해맞이는 TV로 보셔야겠습니다. 이곳 남산공원을 비롯한 주요 관광 명소와 국공립공원은 모두 문을 닫습니다. 출입금지 안내판을 세우고 이렇게 줄을 쳐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예정입니다. 최근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요양병원과 종교시설 등 고위험 시설 방역 관리도 강해집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엔 외부인이 절대 드나들 수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모임도 해선 안 됩니다. 전국 종교시설에 2.5단계 조치가 확대되고 행사는 비대면만 허용됩니다. 이번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은 전국에 일괄되게 적용됩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대책은 크리스마스 전날인 모레부터 새해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연말연시 모임과 여행은 또 다른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어제부터 수도권에서 5명 이상 개인적인 모임을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권고이긴 하지만 전국에 적용됐습니다. 숙박시설도 예외는 아닙니다.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최승훈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숙박시설을 중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서울에 있는 숙소 30곳에 친구 5명하고 갈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13곳이 예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락을 달라며 전화번호도 줬습니다. 예약서에는 4명이 쓰는 것처럼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어야 돼요. 단속을 피하는 방법도 알려줍니다. 단속이 나온다고 했을 때 한 분은 저기 안방 화장실에서 그래도 나오지 않으시면 안 될까요, 혹시? 다른 얘기도 합니다. 창고라고 문 잠겨있어요. 이렇게 하고 4명이에요. 이렇게 돌려보내시는 건 어떠신가요? 잠깐 물건만 전달해 주려고 잠깐 5분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리고 바로 나간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방 3개를 나눠 쓰고 거실에만 나오지 말라고도 합니다. 특별 방역 대책을 웃긴 법이라고 비판합니다. 5명이 서로 다른 층을 쓰면 괜찮다며 예약을 제한합니다. 방역 책임을 손님에게 떠넘기기도 합니다. 손님이 책임질 범위 안에서 사용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책임은 이용자뿐 아니라 운영자에게도 있습니다. 5명 이상 숙박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막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업체 측도 운영자들에게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가 단속에 나섰지만 적발은 어렵습니다. 그런 그 개인 비리까지는 사실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제 항상 지키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잘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계속 지도하고 노력하는 거죠. 마스크를 쓴 채 맞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올 겨울엔 거리두기를 꼭 지켜야 내년 성탄절은 마스크를 벗고 보낼 수 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사람인 제가 어떻게 감히 오지 말라, 오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주님이 원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더 잘 된 거라고, 그들이 더 복 있는 거라고.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서울 금천구의 한 교회 목사 발언 들으셨습니다. 이 교회 방역 지침 어기고 122명이 예배받다가 현재까지 25명 확진자 나왔습니다. 종교시설 감염 사례 또 늘고 있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집단 감염 건수 따져보니 종교시설이 일반 사업장, 요양시설보다 많았습니다. 이 온라인상에선 이런데도 종교시설만 특혜를 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됐는데 종교시설은 20명 모여도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따져보겠습니다. 현재 예배, 미사, 법회 모두 안 됩니다. 이 거리두기 2.5단계라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배 영상 제작을 위해서 20명까지 모여도 된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그럼 비교를 해보죠.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송년회, 동창회, 돌잔치 다 안 되고 어기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한 조치입니다. 반면에 종교 모임은 직장 활동 같은 공적 모임으로 분류가 됩니다. 게다가 예배 영상 만드는 목적이면 20명까지 모여도 괜찮습니다. 2.5단계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상 만든다는 핑계로 20명씩 돌아가면서 이 편법 예배 보면 어떻게 할 거냐, 공평한 거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종교시설은 고민거리입니다. 감염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정부는 지난 7월에 이 종교시설을 노래방이나 유흥지점과 같은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했지만 실제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을 의식한 겁니다. 대신 내건 조건이 있습니다. 종교 활동하더라도 밥 먹지 말고 악수하지 말고 노래하더라도 마스크 꼭 써달라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덜 위험하게 하라는 건데 일부 교회는 여전히 잘 따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개인의 자유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미국도 이 방역이 먼저냐 종교 자유가 먼저냐가 논쟁거리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5월엔 방역을 위해 예배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가 최근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가 된 이후엔 11월에 종교계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이런 대법원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법원은 사흘 전에 30만 명의 미국인이 숨졌다. 이 헌법은 자살을 위한 게 아니다. 라면서 방역을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팩트체크였습니다.